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서울 분양시장이 구축 매매시장의 하향세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결과값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회적인 지표라 볼 수 있지만 추석 이후에 집값 향배라는 포인트를 뚜렷하게 찍을 만한 분위기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동안 서울 분양 자체가 에어프라이기로 튀겨내는 듯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꺾이는 분위기가 단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느낌마저 주는데요. 역시 분양시장도 이제 분명히 매매시장 하락세에 대한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먼저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보통 1순위에서 서울 분양은 10,000명을 찍는 그대로 말로 홈런을 치는 경향이 많았는데 42세대 모집에 3,27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죠. 아무리 지원자가 없다 해도 보통 하한선 5,000원 찍는 분위기인데 완전히 지원 벨트라인이 확실히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청약광풍이라는 말이 조금은 쪽팔리게 느껴질 정도죠. 여타의 다른 서울 분양단지가 그동안 보여줬던 뜨거운 모습,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렇게 청약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이유는 뭐니 해도 돈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출 유동성이 활짝 열려 있어서 자금을 땡겨올 수 있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담력이 생겼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위기의식이 싸게 트는 거야. 그리고 살짝 이런 위기감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칫하면 골로 갈 수 있겠다는 공포가 헬륨가스 먹은 풍선마냥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렇게 위험지표가 사방에서 뜨기 시작하니 무작정 집값이 뜬다는 소리는 점점 귀에서 마음에서 벌어지게 마련이죠. 사람이 집값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가장 불안한 직감,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근데 사람은 이런 거대한 직감을 때론 거의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부동산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목을 길게 빼서 내다보는 관점은 그냥 온통 빨간불 투성인 거죠. 그리고 문제는 역시 분양가, 목에 걸리기 딱 좋은 가격대죠.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는 그야말로 청약 순풍을 제대로 맞아보자, 그냥 무작정 돛을 펼치고 무한질주 항해를 벌이고자 했던 건설사의 두둑한 배짱이 묻어나 있는 가격대였는데 30평대가 11억이 넘어가요. 이것도 9평 84제곱이 아닌 76제곱인데 그러니 단지가 소규모에다가 가격은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 대형 평수에 맞먹는 존재감이니 이걸 대출로 깨자니 본인 머리가 박살이 날 것 같고 2차 저차 그냥 거르자는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 분양은 광풍이라는 말이 조금은 잦아드는 그냥 초강도 수준의 태풍을 예상했지만 빗방울 조금 뿌리고 사라져간 힘이 다 빠진 태풍과 같아 보입니다. 이제사 매매시장의 하향세를 서서히 반영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 중이죠. 그만큼 청약하는 분들이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1순위 접수를 받은 서울 분양단지 관악 센트CL, 여기는 소형평수 5구제곱만 일반 분양으로 풀었는데 역시 51세대 모집에 3,34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한선 5천을 넘기지 못했죠. 이렇게 청약 분위기는 썰물처럼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갯벌만 앙상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천지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집값 상승세가 엄청난 굉음을 가진 파도 소리처럼 몰려올 것 같았지만 이젠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됐고요. 역시 여기도 건설사 꽃놀이패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양가 24평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9억을 넘어서 10억을 위협하는 가격, 실익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두 분양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그 존재감을 드러냈었는데요. 이게 그냥 가격으로만 존재감이지 실제 집으로서의 경쟁력은 소규모 단지에다가 초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찻잔 속의 태풍 같은 존재감이죠. 서울 분양도 이후 높은 가격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가격을 받아줬던 수요층의 선구안,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추석 이후에 서울 분양은 한풀 꺾여갈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이 모습은 매매 시장의 낙폭이 커질수록 동반해서 같이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서울 분양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은행 대출이 지금 조금씩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정책 금리부터 일제히
쪼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돈을 내줬던 금융권에 대한 견제가 슬슬 시작이 되니 은행이 방향을 틀어서 단기 예금 특판 경쟁으로 뛰어들면서 시중의 자금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예금 금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돈줄이 말라가기에 이런 무리수까지 등장할까요? 물은 앞이 막히면 옆으로 돌아 흐르는 특징이 있죠. 은행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돈줄이 막히면 그때부터 썩어가는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야 할 정도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 자금 유출을 위해서 본인 금고를 다 열어서라도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을 한 곳으로 몰기 위해서 엄청난 예금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마침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예적금 시기가 돼서 단기적으로 은행에서 이 돈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행은 이것저것 다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기가 빨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이렇게 다 집 나간 돈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선 도박을 해야죠. 8%에까지 이르는 예금 상품까지도 제시하면서 자금 유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시중에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먹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어서 은행이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져서 예적금으로 돌려서 시중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이게 만기가 되면 그냥 죄다 다 빠져나가게 되죠. 자연 피가 마른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돈의 흐름에 경색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요즘 한창 뱅크런 위기와 맞물려 있었던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특판예금 8.8% 상품까지 내놓고 오픈런 행사까지 하면서 정말 4월을 간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시중자금 확보하지 못하면 쩐의 전쟁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위기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행이 예금금리 각축전을 벌이면 벌일수록 대출을 땡겨온 차주들의 대출금리는 그냥 바로 직격을 당하게 되죠. 바로 자금 조달 비용이 이자에 적립이 돼서 대출 금리를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미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상단이 7%를 넘어서게 됐고요. 고정금리도 상단은 6.5% 정도까지, 그리고 신용대출금리까지 상단 6.5%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은행 채권금리가 기저에서 약발을 제대로 받고 오르고 있는 상황도 금리를 극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은행채 5년물, 은행채 1년물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둘은 주담대 고정금리, 신용대출금리를 자극하는 지표인데 결국 연말 8% 고금리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지금 매물로 쌓이고 있는 물건들이 곡소리 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핥히면서 가격에 출혈을 내기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집값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생각하는 마지노선, 그래서 집값이 주식처럼 쑥 빠지지 않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를 거야. 워낙에 돈을 많이 빌렸죠. 그것도 혼이 나갈 정도로 공격적인 양상으로 그 확산 범위가 1071조를 넘어서는 지표까지 갔었는데, 이게 그냥 바로 심리저항선의 무장해제를 가져오고 집값 상승과 함께 시세 차익이라는 성문을 열려고 그 앞에 모여있던 영끌들의 부동산 공성전은 그냥 날아온 대내외 여건의 일격을 막고 지리멸렬, 집값 자체가 사방에서 흩어지는 하락세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기저에는 바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더 길게 가져갈 거라는 대원칙이 세상의 모든 금리를 띄울 수밖에 없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연말에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9월 들어서 이런 분위기를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 9월 최근의 거래가 나왔는데요. 고점 13억 거래 대비 10억 밑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9억 9천선의 거래, 슬슬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1단지 30평대 고점 21억 대비 17억의 거래가 나왔고요. 20억 밑으로 꺾였습니다. 중국 롯데캐슬 베네치아 20평대 고점 9억 대비 7억대로 거래가 됐고요. 중림 삼성 사이버 빌리지 역시도 20평대 고점 13억 대비 10억대로 거래가 됐고요. 노원구 그랑빌 20평대 고점 9억 대비 6억대 거래. 여기는 이미 6억 박스권 안에 갇혀 있네요. 더 떨어질 일만 남았죠. 위례 신안 인스빌 아스트로 30평대 고점 18억 대비 14억선 거래가 나왔는데 1층입니다. 그래도 여기 고층과의 거래와 별 차이가 없죠. 송도 쪽은 직거래와 정상거래 갭이 없습니다. 30평대 송도 마리나베이 고점 12억 대비 6억까지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인천은 다시 광풍이 불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융권 돈줄이 서서히 말라가나요?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다시 시중자금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거의 살벌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예금금리 전쟁은 대출금리를 자극하고 기존 차주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점입 가격, 집값의 향배는 완전히 예상보다 더 극심한 보릿고개로 갈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